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입에 붙은 이 암송하는 내용도 잠깐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엉뚱한 도무지 입에서 나오지가 않죠. 이 암송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통령이 늘 똑같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10손가락의 자식, 안 아픈 자식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한 배에서 난다는 부모님 밑에서 나는 자식이지만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인류에게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즉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들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이 일이 사람으로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거거든. 그걸 저는 최근에 들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늘 말씀하는 대로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이 부분에 이 답에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에서 망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어째서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말을 들을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망했다 그랬고 또 이스라엘 망했다. 감히 우리가 연결을 해온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는 틀림없이 망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니까. 저는 그건 세 가지로 이제 지금 압축을 시켜놨습니다만은 세 가지 이스라엘이 망한 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망했다. 미국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청교도라고 하는 그 중심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망했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청교도잖아요, 청교도. 근데 그것이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망했다라는 요소가 나오거든. 이스라엘은 세계에 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설명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넘어가는데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된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가 다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이런 객관적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망했다 할 때는 뭐냐 이게 뭐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 그런데 대한민국 자체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중에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게 나왔는데 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나왔느냐 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시는 데에 있어서 똑같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표현을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거에서 긴장되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특히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 형태가 있더라는 거지. 성령님 가면은 아주 자기하고 관계없는 듯하고 성령님은 자기 내적에만 역사하고 성령님 역사 자체를 부인해요. 이런 형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 이충근 박사의 이 자료를 오늘도 보게 될 텐데 이런 거 볼 때요 우리 같이 연결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걸음에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분명한 하나의 도구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자체를 부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건 엉터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침에는 이승만 대통령 올라감으로써
전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며칠 있다 미군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줬지만은 그냥 그대로 어겨버립니다. 몇 달 만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뭐 우리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하고요. 그래서 휴전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놈의 휴전이냐, 지금 북한 놈들이 전쟁 일으켰는데 지금 전쟁 끝까지 해서 통일을 해야지. 미국이 뭐 더 이상 정말 트루만 대통령 인기가 지난번 부시보다도 못했습니다. 이때 왜? 뭐 3.6군대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뭐 몇만 명씩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긴 뭘 끝내? 참 못 살게 굴었죠. 미국이 완전히 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다 아니까 나중에 그래, 평화, 그러니까 휴전 조약에 내가 차마 찬성은 못하겠고 반대를 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이걸 들어주면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줘. 그러면 내가 반대는 하지 않을게. 그래서 이 휴전 협정에 우리나라 사인은 없습니다. 김일성, 팽독회, 마크 클락, 남일, 그리고 이제 미국 육군 중장 해리슨 5명 사인이 있어요. 물론 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환이었고 유엔군 사령관이 했으니까 우리도 있다라고 하면은 있는 거고, 북한 말들은 너네는 휴전에도 협정하는 놈이 무슨 평화협정을 맺어. 아직까지 북한이 그랬습니다. 너네 휴전에도 사인 안 했잖아. 근데 무슨 평화협정 당사자야. 그걸 미국하고 나하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중국이 나도 해야 돼. 나도 싸웠으니까. 그럼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미동맹을 성립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세상에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요 콩알 코딱지만한 나라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코에 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불평등조약이라고 그럽니다. 한국한테 너무 유리하대요. 미국이 싸울 때 한국은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한국이 싸우면 도와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와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나온 책에도 이 사람은 외교의 신이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처칠이 미국 대통령들 욕하죠. 그 저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늙은 사람 하나 못 당한다고. 이 사람은 딱 그 옛날에는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가 여의도 공항에 내리면은 가서 등어리 툭 치면서 처칠은 잘 있는가 그러면은 처칠은 그 나라의 신이죠, 거의. 그냥 영국 대사가 서울에 내리는 날 기가 팍 죽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뭐 대단한 인물이에요. 남북한이 시작될 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공업 총생산액이 한국은 40, 북한이 60, 발전, 전기 8, 92, 연료 12대 88, 야금 10대 90, 금속, 기계, 가공, 이거는 이제 뭐 냄비 만드는 건데 그거는 한국이 앞섰습니다. 광석 22대 78,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앞섰고, 북한이 어느 정도로 앞서느냐, 북한은 6.25 때 자기 국산 총을 가지고 싸운 나라입니다. 그 국산 총 이름이 다발총, 여러 발이 나가는 총.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발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북한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이 군수공장을 대부분 북한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걷어가지 못하고 그냥 날살이라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북한이 총도 만들었고, 그리고 북한이 1948년 9월 9일 날 생겼죠. 생긴 다음에 중공군한테 총을 지원해줘가지고 공산군이 이겨서 공산군은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시세를 진 거예요, 중국은.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6.25 때 이제 따발총 갖고 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쭉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대통령이기도 하고, 타협은 거짓 평화다. 그때 이제 신문에 났죠. 참, 최근에 이게 타협도 평화냐, 뭐 이런 데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이런 거 뭐 쭉.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그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산업화를 하나도 안 한 거로 하는데, 최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가 결실을 보고 있었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해가지고 산업화의 원조를 이승만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뭐 연구를 거의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이 나쁜 인간으로 다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죠.
북한에는 김일성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승만 대학이 있어야 되죠. 왜? 가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세계 12등이 됐습니다.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미국 그 대단한 교수가 1960년에 가나하고 대한민국은 같았다. 서열이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헌팅턴 교수는 문화가 중요하다 해갖고 한국 사람들은 발전의 문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쓰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씨앗을 그때 뿌린 것은 뭘 뿌렸습니까? 무슨 씨앗?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일제 나온 다음에 한글도 다 모르는데 완전히 한글 다 깨우게 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은, 야, 우리나라 이게 뭐 있냐, 솔직히.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애들 공부시키는데 미국 가서 원자력 배워와야 돼.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미국에 있는 그 원자력 연구소 다 유학시켰습니다. 알곤 연구소라고 시카고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가서 원자력 공부하러 갔다 오고, 왜? 그게 미래의 에너지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기초를 놓고, 그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 버스 타면은 상위군들이 연필 사라고 다 돌립니다. 그거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면은 그 작대기로 맞습니다. 야, 나는 나가서 다리를 이러는데 연필 하나 안 사주는 거야 하고서 행패 부리고 그랬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1953년부터 60년까지가.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한글 깨치게 하고, 그리고 특히 군인들은 미국 가가지고 미국 기술 배워오게 하고, 그리고 민간인학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가서 원자력 기술 배워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될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선거 6.25 때 부산에서 선거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높은 교육열과 문맹 퇴치, 농지개혁, 뭐 김일성만 한 게 아니라 여기도 했죠. 개신교 국가화를 추진, 이거를 이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데, 이제 이게 진리, 자유, 보편 뭐 이런 것이죠. 기독교라는 거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경을 이끌어내고 민주주의에 의해 밀려난 대통령.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데모 못하죠. 이 세계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제일 조용한 나라가 북한이래요. 정말 조용하죠. 지주군도 조용합니다. 데모 못하니까, 하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물러나라고 그러는 나를,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그래? 그럼 물러나야지.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성경을 이끌어내고, 그때 각 대학 학생들이 이제 경문 쓴 거 보면은, 야, 이제 민주주의를 아는 국민들이 되었구나 합니다. 그때까지 거꾸로 읽어보면은. 60년대의 대학생이 이 정도를 썼구나. 이 사람이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29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36에 박사받아 와서 독립정신을 읽다가 이 사람이 29살에 썼다는 소리 듣고 정말 좌절되더라고요. 야, 나는 그때 이런 거 죽어도 못 쓴다, 지금도 못 쓴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하지 않은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학교 다녔나요, 솔직히? 예수님이 뭐 대학교 졸업했어요? 박사 받았나요? 그래서 생이지지란 말이 있어요.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나면서부터 하는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공부하면 그래도 알아요. 그걸 학이지지라고 합니다. 공부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사람들. 근데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곤이지지라고 합니다. 피곤하지만은 모르는 거. 공부 잘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뭐 이분이 이제 18년 동안 또 옆에서 또 그런 놈들 많겠죠. 노인들한테 이거 각각해서 더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건 이제 그래서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죠. 하여간 물러난 다음에 그 1년 동안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만발한 게 아니라 방종, 이건 자유라기보다는 너무 방종이었습니다. 뭐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이죠. 그때 국민학교죠. 담임 선생 바꿔달라고 길에 나와서 데모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이게 여기 어디 있나? 3.7%가 민주당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7%. 이거 나머지는 이거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거 하러 나왔는데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 당시에 국제정치의 평균입니다. 한국에도 군부 쿠데타가 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다 예측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조건이 좋아요.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물어봅시다. 데이터 다 집어넣고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아. 아마 그때 상황을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데이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면 군사 쿠데타가 답일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제 갖추고 있었죠. 군인들을 무식한 군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집단이 대한민국 장교단입니다. 장교단의 제일 학벌이 나쁜 애가 대졸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일단 소위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최하가 대학교 16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장교는. 그러니까 100% 대학 졸업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고시 붙은 사람 중에도 고졸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 중에서도 꼭 대졸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는 전원 대졸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식한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실력이 다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알아요. 그런데 알면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그런데 칼까지 들고 있어. 군인들은. 그러니까 능히 그런 상황에서는 군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16이 됐습니다. 5.16이 났는데 이런 건 뭐 다 우리 설명 다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누르면 그래서 5.16이 났을 때는 그 당시에 그 국제정치, 쿠데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올 곳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가 나는 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윤보선이죠. 윤보선한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거 가서 막을까요? 그랬습니다. 미군이 막으면 막는 거죠.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윤보선 대통령의 답이 뭡니까? 올 곳이 왔어. 올 곳이 왔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막지 마. 당시 한국 국민 중 3.7%만이 장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게 제 책인데, 그 당시에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장교단은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었다. 서구를 대표하는 미국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의 각종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온 한국의 장교단은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도 현대화, 조직화, 고학력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인 총까지 들고 있었다. 나오는 거죠, 당연히. 거의 나오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때 미국 장군이 와가지고 대사도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쿠데타가 뭐야 하고서. 그런데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저거 막지 마시오 해가지고 서울까지 다 들어온 것이죠.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 말발 소식을 듣고 올 곳이 왔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뭐 미국의 아주 최고 또 정치학자인데 저분들 뭐 돌아가신 지 한 몇 년밖에 안 되는데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변동하는 사회에서의 정치 질서라는 책.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책 읽고 분노했습니다. 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자유보다는 질서가 더 앞서. 질서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질서가 확립되면은 돈을 좀 벌게 되고 돈이 어느 이상 되면 그때 민주주의가 오는 거야. 라고 써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근데 저게 맞는 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세이머 마틴 립세트라는 아주 끝내주는 또 학자가 있는데, 야,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 민주주의 하려면 말이야, 뭐 그냥 지금 돈으로 10,000불은 벌어야 돼. 10,000불 벌면은 그때는 민주주의 안 할 수가 없어. 왜? 국민들이 여유가 생기거든. 그래서 $10,000 되는 나라들은 토요일 날 놀게 해줘야 돼. 그리고 $10,000 되면은 노조 인정해줘야 돼. 그때 되면 민주주의가 저절로 와.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돼. 빨리 경제 발전부터 해. 그게 이제 미국 이론들입니다. 그 이론을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쑥스럽더라고요. 박정희는 그걸 안 읽었는데 알고 있었던 건가? 모르죠. 뭐 밑에 있는 사람이 읽고서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은 박정희가 그때 그랬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민주주의가 오는데 왜 그걸 여러분 못 찾습니까? 그때 우리는 막 덤벼들고 그랬죠. 무슨 경제 발전이 중요하냐? 민주주의 다 하고 경제 발전 못하냐? 민주주의는. 근데 이 패턴이 있습니다. $10,000, 지금 또 $10,000. 지금 중국이 거기 걸린 거예요.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걸렸는지 아십니까? 1987년에 걸렸습니다. 1987년에 국민들이 야 이제 먹고 살만하다 솔직히 이제 나 토요일 날은 일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노조는 이제 나도 좀 먹자. 그리고 대통령 좀 우리가 직접 뽑아보자. 뭐 장충주회관에서 매일 뽑냐. 그때가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받아준 것이 6.29 선언입니다. 한국은 그 고비를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쿠데타가 날 나라는 아니죠. 이제 민주주의가 거의 정착이 된 겁니다. 아무리 뭐 대통령에도 가서 코털 뽑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박정희는 코털 뽑았어요. 대미는 놈 잡아다가 그런 건 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가 되면 민주화가 되는데 뭐 왜들 그래요 하고 저 이론들 지금 질서가 있어야지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어? 뭐 이런 겁니다.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깡패들 잡아서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죠. 어떻게 깡패를 이렇게 길에 다 인간들인데. 그때 국민들은 박수 쳤습니다. 왜? 남대문에 좌판 깔고 장사하는데 깡패들이 질서 유지비 달라고 와서 돈을 듣네.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해요? 돈 줘야지. 까만 안경 끼고 와가지고 까만 양복 끼고 와서 입고 와서 달래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경찰들이 못 해줬는데 군인이 해주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 암울하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암울하게 살았어요. 이 정외과 다니면서 이런 정치에서 살려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내가 학자가 된다면 그 시대를 용감해서 그때 암울한 사람은 소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서가 잡혀서 좋았고 생활이 낮아서 좋았고 괜찮아요. 뭐 새마을 노래도 듣다 보니까 좋네요. 뭐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 나오면 라디오 막 돌리고 난리 쳤지만은 바로 기준이 이렇게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름까지 썼어요. 이정재. 이거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사람들 솔직히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못 살게 그랬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 두목들하고 동대문 시장 두목이 종로에서 만나서 꼰총까지 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죠.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쿠데타는 방법이에요. 나라를 옆에서 때리는 겁니다. 한 방 갈기다. 했다. 나라를 한 방 때리다. 학생들이 밑에서 덤비는 거는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옆에서 때리는 건 쿠데타예요. 근데 쿠데타는 나쁜 거고 혁명은 좋은 거고는 아닙니다. 이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이 쿠데타도 있고 혁명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혁명은 좋은 거, 쿠데타는 나쁜 거라고 치는데 쿠데타를 했습니다. 혁명 공약, 반공. 왜? 저 사람은 원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산주의 해갖고서는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를 왜 잘 살 수 없습니까? 아무리 이래도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게 다 내 거가 되면 죽어라 하는데 이거 네가 많이 벌면 다 논아줘야 돼. 우리는 다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제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있을 만큼 잘나지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또 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인간하고 맞지가 않아요. 인간은 말이죠. 공부 잘하면 점수를 많이 주는 그 제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면 그 점수를 빼서 왜? 공부 못한 놈한테 줘야 되니까. 그럼 어느 놈이 공부하겠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미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바마가
아유 부자들 돈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뭐 해준다고 그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애들은 그거 좋잖아요. 근데 교수가 그랬습니다. 그거 막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그 좋은 걸 비판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우리. 이번 학기에 말이야 니네들 점수 받은 거를 내가 다 평균해서 주는 100점 50점 뭐 다 하면 다 더해가지고 사람 수로 나눠가지고 그 점수를 다 줄게. 너네들이 그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럽시다. 그 첫 번째 시험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도 있고 뭐 또 열심히 했는데 80점 맞은 애도 있고 그래서 둘 다 90점 줬습니다. 그 100점 맞은 놈 화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전체 전부 다 F를 줬습니다. 왜? 자기 점수대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가 한 점수보다 많이 받은 놈들도 안 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we are not perfect.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이 퍼펙트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면 공산주의 좋죠. 열심히 일해서 갖다 놓고 난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것만 갖고 갈게. 그게 되나요?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